자, 오늘은 국내 대표 방산업체죠. LIG 넥스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LIG 넥스원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모든 건 이 숫자 하나로 시작됩니다. 23조 4천억 원. 이게 뭐냐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이미 확보해 놓은 일감, 즉 수주잔고입니다.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변동성이 큰 방산업계에서요. 앞으로 거의 10년치 먹거리를 이미 쌓아뒀다는 아주 강력한 안정성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, 그리고 이게 앞으로 LIG 넥스원의 실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이걸 보시면요. 수주잔고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중동에서 따낸 대규모 계약이 10조 원, 든든한 국내 물량이 9조 원,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수출 물량이 4.4조 원. 어느 한쪽에 쏠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분산되어 있죠. 이게 바로 안정성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단기간에 반짝하고 끝날 실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수주 잔고는요, 짧게는 5년, 길게는 저 중동 천궁 사업처럼 무려 10년에 걸쳐서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?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실적이 갑자기 곤두박질칠 걱정은 크게 덜 수 있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. 최근에 LIG 넥스원의 수출 성장을 이끌었지만 사실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영역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. 이 비공개 프로젝트들에서 분기마다 1천억 원 넘는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잔고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새로운 일감을 따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면 바로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. 지난 3년간 우리가 봐왔던 이 수주잔고의 성장은요, 그냥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몇 년간의 매출 성장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의 수주가 바로 내일의 실적이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쌓여있는 일감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 손익계산서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올해 재무성과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회사가 스스로 얼마나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. 올해 초에 영업이익률 목표를 6%로 잡았는데 2분기 끝나고 7%, 3분기 끝나고는 8%까지 올해만 벌써 2번이나 목표치를 올려잡은 겁니다. 왜 이렇게 자신감이 붙었을까요? 바로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 마진이 거의 1%에 불과했던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 같은 저수익 사업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. 그 빈자리를 훨씬 돈이 되는 고마진 수출 계약들이 꽉꽉 채워주고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올해는 이렇다 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 2026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? 회사의 목표는 아주 공격적입니다. 매출을 15% 이상 성장시키겠다.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밀려드는 주문을 다 소화하려면 공장도 더 짓고 사람도 더 뽑아야 하잖아요. 이런 대규모 투자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서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개선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성장을 위한 일종의 숨고르기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LIG 넥스원이 도대체 뭘 잘하는 회사인지 그 핵심 역량을 한번 들여다보죠. 대표적인 게 바로 이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. 아주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우리나라 국방의 핵심 방어 시스템이죠. 그런데 여기서 분석가들이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왜 이 차세대 시스템인 LSM에서는 LIG 넥스원이 가져가는 파이가 예전 천궁 때보다 좀 작아 보이죠? 하는 겁니다. 그 해답은요, 역할이 줄어든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구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고 미사일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지휘 통제나 유도 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고부가 가치 역할은요, 천궁 때나 LSAM 때나 변함없이 LIG 넥스원이 꽉 잡고 있습니다. 총 계약 금액이 회계상으로 잡히는 방식이 좀 달라 보일 뿐이지 알짜배기 역할은 그대로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의 큰 그림, 그러니까 지금 쌓아놓은 수주잔고 너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LIG 넥스원이 해외 시장을 뚫는 방식이 아주 영리합니다. 처음부터 크고 비싼 시스템을 들이미는 게 아니고요. 현궁이나 신궁처럼 상대적으로 도입이 쉬운 제품부터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. 이걸로 일단 성능을 입증하고 신뢰를 쌓은 뒤에 더 크고 복잡한 계약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넓혀나가는 일종의 문턱 낮추기 전략을 쓰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회사가 그리는 원대한 포부가 뭔지 보여주는 말이죠. 단순히 무기 하나 파는 공급업체가 아니라 그 나라 국방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겁니다. 레이더, 통신망, 감시체계 전체에 LIG 넥스원의 기술이 스며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. 이게 성공하면요? 이건 뭐 한번 관계를 맺으며 수십 년은 가는 장기 파트너가 되는 거죠. 그럼 투자자로서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?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있습니다. 먼저 인수한 로봇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가 2026년쯤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고요. 중동과 남미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. 특히 사우디와의 2차 계약이 2028년경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또 한 번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오늘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. 또한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반드시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LIG 넥스원은 탄탄한 수주잔고라는 기초 체력을 갖췄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야심찬 전략도 분명합니다. 이제 투자자들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겠죠. 이 모든 계획을 과연 얼마나 잘 실행해서 이 치열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진정한 최상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?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